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체크카드를 쓰느냐 신용카드를 쓰느냐 이거 가지고 어렸을 땐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소비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 의미는 소비를 좋아해서 절제하기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로도 해석되는데요. 점차적으로 소비에도 시들해졌고 요즘은 좋은 식품 사고 운동에 필요한 것들, 영양제, 피부 관련된 것들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소비의 중심에 있었던 꾸미기 제품들을 안 사다 보니까 소비 절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 소개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제 유튜브는 감사하게도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봐주시고 계신데 다양한 소비 패턴을 갖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 이걸 고려하기 전에 나는 소비를 절제할 줄 아는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만약 소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나서 아직 절제가 좀 어려운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소비 절제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고려하셔서 일정액은 체크카드 쓰시고 나머지는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체크카드를 쓰다가 할인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주로 쓰다가 항공사 마일리지 쌓는 신용카드를 또 쓰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다시 포인트 적립해주는 카드만 주구장창 쓰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생겨서 다시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장거리 여행을 1년에 한 번은 하고 허리 아파서 이코노미보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싶은데 과연 마일리지 적립과 포인트 적립 중에 뭐가 더 큰 가치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내가 1년에 소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두고 오늘 영상 차근차근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계산법으로 바로 보여드릴 거라서 나에게 좀 더 쉽게 대입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신 분들도 일단 영상 한번 보세요. 5년 후에 한 번쯤 비즈니스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 여행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 효도용으로도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 사용하다가 몇 년 후에 쌓인 마일리지 확인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일리지 적립과 포인트 적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어떤 카드를 쓰는 게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적립 카드입니다. 여러 가지 적립 카드들이 있지만 보통 월 적립 한도나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월 1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적립을 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받는 혜택은 25만원에서 36만원 정도 선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1200만원을 사용하는 걸 예로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마일리지 카드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삼성 M마일리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고 편의점이나 백화점,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곤 합니다. 1년 사용액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처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당 1마일 적립, 1000만원 사용 시 1만 마일이 쌓이고 1000원당 2마일이 적립되는 곳에서 200만원을 사용했을 때 2000마일의 2배인 4000마일이 적립되는 거겠죠. 이렇게 1년 동안 1200만원 사용했을 때 총 14000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마일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동남아와 괌은 비즈니스석 이용 시 편도 35,000마일이 공제되고 북미,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62,500마일이 공제됩니다. 동남아가 장거리 노선보다 공제 마일리지가 훨씬 적지만 사실 효율이 좋은 건 장거리 노선, 그 중에서도 북미 노선입니다. 여기서 효율이란 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좌석 실제 가격을 공제 마일로 나누어서 1마일당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보는 건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항공권을 조회해볼게요. 발리 왕복으로 비수기 11월로 날짜를 넣어서 얼마 정도 하는지 조회해보면 대한항공 발리 왕복 비즈니스가 2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왕복 가격을 편도로 나누면 대략 130만원 정도 되죠. 동남아 편도 비즈니스 공제 마일리지는 35,000입니다. 그럼 130만원 나누기 35,000 하면 1마일당 37원 가치가 있습니다. 발리 기준으로 14,000마일은 51만 8천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북미 노선으로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뉴욕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은 690만원 정도입니다. 편도는 345만원이죠. 이걸 편도 공제 마일리지로 나누어 보면 1마일당 55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뉴욕 기준으로 14,000마일은 77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어서 그 혜택이 더 커 보이죠. 근데 마일리지 적립은 내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마일리지 티켓을 발권해야 가치가 생기는 거라서 오랫동안 적어도 3년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마일리지를 적립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1년에 1,2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립 할인 카드는 많아야 1년에 36만원 정도 혜택이 있는 반면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한다면 1년에 52만원에서 77만원 정도의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은 마일리지로 작년에 뉴욕 보스턴 여행을 하면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했었는데요. 그냥 잊고 꾸준하게 모았더니 어느새 10만 마일이 넘게 모여 있었고, 마일이 모이고 티켓 발권이 가능해진 시점에 미리 여행 계획을 세웠더니 예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하기 어렵다 이런 편견이 어느 순간 생겼고, 또 마일리지 그거 언제 모아 그러면서 장거리 비즈니스 이용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때그때 항공권 검색해서 저렴한 외국 항공사 이용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일리지 카드는 사용 안 하고 해지해 버렸었는데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마일리지를 털어버리려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나니까 국적기가 직항 시간대도 제일 편하고 서비스도 만족스러워서 다시 한번 마일리지로라도 국적기 비즈니스를 장거리 노선에서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혜택을 비교해보고 다시 마일리지 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마일리지 적립카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혼여행이나 기념일 등 여행이 향후에 필요하신 분들, 저처럼 주기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발권으로 항공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1,000원당 1마일 아니면 1,000원당 2마일 적립 말고도 상품권으로 추가 적립하는 상테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번거로워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상테크로 한 달간 몇 천에서 만 이상의 마일을 추가로 적립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하면 1년만 해도 장거리 왕복 비즈니스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이 모이게 됩니다. 카드로 마일리지 적립하는 법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도움되는 알찬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